어머니 이번엔 음식 간단히 해요. 배달시켜도 되잖아요. 이 한마디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 흘리며 준비한 시어머니는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반대편에서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서운해 하시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 아이 학교 준비, 친정 부모님 방문까지.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왜일까요? 매년 반복되는 이 풍경. 여러분 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명절을 둘러싼 두 세대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깹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시장을 봐야 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전통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모두 명절 준비로 분주한 표정입니다. 순자 씨는 단골 야채 가게로 향합니다. 아주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도라지 좋은 거로 한 근만 주세요. 어머 순자 씨, 올해도 어김없이 오셨네. 가족들 다 모이시죠? 그럼요. 아들 둘의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10식구가 넘게 모여요. 그녀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이 스칩니다. 큰 며느리는 요즘 일이 바쁘다고 늦게 온다고 했고 작은 며느리는 아예 전날 밤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들이 2, 3일 전부터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55년생입니다. 22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48년째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보조 역할을 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께 감사를 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는 재료를 일일이 손질해서 만들고 저는 밀가루 반죽부터 직접 합니다. 송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떡집에서 사면 편하지만 직접 빚은 송편의 맛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장을 보며 순자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자신이 시집 왔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도왔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퉁퉁 붓도록 일해도 시어머니께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명절 음식을 사 먹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조상께 드리는 음식을 사서 차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태어납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순자 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시대가 바뀐 건 압니다. 며느리들도 직장을 다니고 자기 삶이 바쁜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까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명절의 의미까지 가벼워져도 괜찮은 걸까요? 그녀가 정말 속상한 건 음식을 혼자 만들어야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는 별 의미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게 뭐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만큼이나 순자 씨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명절 때마다 할머니 잡채 최고예요. 할머니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인지 의문이 듭니다. 가끔 며느리들끼리 속닥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절 증후군 진짜 심하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할까?
에이, 그러면 더 힘들어. 그냥 호텔 뷔페 가자고 하자. 호텔 뷔페. 순자 씨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절에 호텔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요?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게 명절의 의미인데 그걸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들에게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괜히 고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깁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마음을 반복합니다. 올해는 좀 다를까? 기대를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며느리들은 명절 당일에 와서 인사만 하고 음식 준비는 거들지 않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순자 씨는 이런 상황이 서럽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명절을 준비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결국 그녀는 혼자 모든 걸 준비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을 지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몸살이 나지만 참습니다. 이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이 버겁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전통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며느리들이 이어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주들도 명절의 의미를 모른 채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순자 씨는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묵묵히 명절을 준비합니다.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 소중하니까요. 다만 며느리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정민지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끝나지 않는 업무 이메일들이 가득합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내일은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온통 명절 걱정뿐입니다. 민지 씨는 35살, 결혼한 지 5년 차입니다. 7살 아들과 4살 딸을 키우며 회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최근 승진했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달력을 보며 민지 씨는 한숨을 쉽니다. 명절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가야 하고 친정에도 가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 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댁 방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십니다.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작년 명절이 떠오릅니다. 민지 씨는 연휴 전날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겨우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명절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명절 귀성길은 예상대로 막혔습니다. 평소 2시간 걸리는 거리를 5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울고 보채고 남편은 운전하느라 지쳤고 민지 씨도 이미 녹초가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주방에는 이미 수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혼자 모든 걸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민지 씨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민지 씨는 연휴 전날까지 회사에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큰아들이 독감에 걸려서 병원도 다녀와야 합니다. 왜 명절이 이렇게 힘들까? 민지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분명 가족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그녀는 명절 전통이 싫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너무 힘듭니다. 왜 꼭 여자들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할까요? 민지 씨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올해 명절 때 시댁 안 가기로 했어. 우리는 호텔 뷔페로 바꿨어. 시어머니가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편하시대. 다양한 방식들을 듣지만 민지 씨는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됩니다.
결국 민지 씨는 타협안을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금 늦게 가는 것으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간단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조금 늦게 갈게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 다녀와야 해요. 그리고 음식은 간단히 하죠.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와.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3단락 보이지 않는 갈등 마이너스 말하지 못한 진심들. 명절 당일 아침입니다. 순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전 10시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민지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섭니다. 차 안에서 5시간을 보내느라 모두 지쳐 보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애들 씻기고 쉬어. 순자 씨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살짝 서운합니다. 주방에는 아직 할 일이 산더미인데 며느리는 아이들 챙기느라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지 씨도 불편합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서운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이들을 챙겨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있다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애들 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민지 씨는 그걸 느낍니다. 결국 민지 씨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벌써 정오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민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왜 남자들은 편하게 쉬고 여자들만 일하는 걸까요? 주방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민지 씨가 다가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짧은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도와줬으면. 민지 씨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다 하시지 말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누구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먹으며 할머니 음식 최고예요. 라고 말합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미소 짓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며칠을 고생했지만 정작 며느리들은 그 수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은 설거지를 돕지만 어딘가 형식적입니다.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들에게 섭섭함도 느낍니다. 민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방에 누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명절 때문에 매번 이러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남편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명절 당일 아침입니다. 순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전 10시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민지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섭니다. 차 안에서 5시간을 보내느라 모두 지쳐 보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애들 씻기고 쉬어. 순자 씨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살짝 서운합니다. 주방에는 아직 할 일이 산더미인데 며느리는 아이들 챙기느라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지 씨도 불편합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서운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이들을 챙겨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있다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애들 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민지 씨는 그걸 느낍니다. 결국 민지 씨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벌써 정오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민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왜 남자들은 편하게 쉬고 여자들만 일하는 걸까요? 주방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민지 씨가 다가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짧은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도와줬으면. 민지 씨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다 하시지 말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누구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먹으며 할머니 음식 최고예요. 라고 말합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미소 짓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며칠을 고생했지만 정작 며느리들은 그 수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은 설거지를 돕지만 어딘가 형식적입니다.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들에게 섭섭함도 느낍니다. 민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방에 누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명절 때문에 매번 이러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남편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지 씨는 이번엔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제가 며칠 일찍 갈게요. 같이 음식 준비하고 싶어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회사 일은 괜찮겠어? 네, 미리 조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음식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너무 많이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몇 가지만 정성껏 만들어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사실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3일 전 민지 씨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할 일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혼자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럼 민지야, 너는 나물 무쳐줄래? 내가 방법 알려줄게. 네, 어머니. 주방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평생 해온 방법을 며느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진심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배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그치? 나도 처음엔 서툴렀어. 시어머니한테 배웠지. 어머니, 그동안 이 모든 걸 혼자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야, 나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랐어.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들도 주방에 들어와 도왔습니다. 아이들도 간단한 일을 거들었습니다. 음식의 가짓수는 줄었지만 정성은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명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보는 대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 명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명절이 정말 특별했단다.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거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민지 씨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었습니다. 명절이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민지야, 시대가 변했으니 방식도 바뀌어야겠지. 너희는 너희만의 방식으로 명절을 만들어가면 돼. 순자 씨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전통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것을. 민지 씨도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민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명절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음식도 완벽한 준비도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명절의 본질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며느리의 마음도 모두 소중합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도 현실의 어려움도 모두 이해받아야 합니다. 조금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올해의 명절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댁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 모두 더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